오늘은 집 안에 들이면 좋은 기운을 뺏어가 부잣집도 한순간에 거지로 만드는 식물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미와 관상용으로 집안에 갖가지 식물들을 들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식물들을 집 안에 잘못 들였다가는 집안에 좋은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불운이 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식물과 관련된 풍수적인 견해를 불신하는 분도 있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석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또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잣집도 한순간에 거지로 만드는 식물. 첫 번째, 수치입니다. 흔한 상식선에 서는 검은 숯은 정화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학적으로 접근하였을 때 숯은 생기가 없는 식물이라 좋지 않습니다. 호흡기계가 좋지 않으셔서 숯을 공기 정화 용도로 쓰시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서랍이나 사각지대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숯이 내뿜는 음이온이 뇌파를 진정시켜 불면증을 완화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부자리 머리맡에 두시는 분들 있으실런지 모르겠네요. 주무실 때 머리맡에 숯을 두시는 건 풍수학적으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숯은 잠에 든 동안 사람의 긍정적인 기운을 흡수해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신발장 구석이나 냉장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이외에는 훤히 보이는 위치에 숯을 두시는 것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잣집도 한순간에 거지로 만드는 식물. 두 번째, 넝쿨 식물입니다. 지금은 많이들 사라졌지만 가끔 길 걸어 가시다가 빨간 벽돌 주택이나 담장에 넝쿨이 둘러져 있는 거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넝쿨 식물은 함부로 집 인테리어로 쓰시면 안 되는 식물입니다. 특히 거꾸로 달려 있거나 천장에서 내려오는 넝쿨 식물은 집안의 음기 에너지를 채워서 가족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도 부정적인 기운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넝쿨 말고도 거꾸로 매달려 내려오는 형태의 식물은 이혼이나 가난을 불러들입니다. 또 주방 외벽에 넝쿨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바로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방은 집안의 안 좋은 살기를 태우고 재물을 지켜주는 중심이기 때문에 돈이 자꾸 새어나가시는 분들은 꼭 넝쿨을 치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잣집도 한순간에 거지로 만드는 식물. 세 번째, 죽은 식물입니다. 집 안에 계신 분들은 집에 있는 식물 지금 한번 살펴봐 주세요. 혹시 관상용으로 사셨거나 선물 받은 식물 중에 관리를 잘 못해서 죽어 있는 식물 없으신지요? 집 안에 죽은 식물이나 나무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죽은 식물인데 뿌리는 살아있더라도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 뿌리만 남은 상태인 화분은 가난한 기운을 불러들이는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버리기 귀찮다고 집안에 방치하지 마시고 봄맞이 기념으로 날 잡아 청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부잣집도 한순간에 거지로 만드는 식물. 네 번째,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은 전체적으로 형태가 뾰족한 느낌이 있어 나쁜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특히 선인장에 꽃까지 피었다면 집방 마당이나 베란다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식물은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집안의 따뜻한 기운을 모조리 흡수해 간다고 합니다. 또 선인장의 뾰족한 잎은 모서리살을 맞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언쟁이나 다툼 심할 경우 사고, 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 하루빨리 집 밖으로 옮기시길 권유드립니다. 선인장 이외에도 송곳이나 칼처럼 뾰족한 물건은 보이지 않는 서랍에 넣어두시는 것이 집안을 화목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부잣집도 한순간에 거지로 만드는 식물. 다섯 번째, 큰 식물입니다. 키가 큰 식물은 집안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러니 앉은 키보다 큰 식물은 마당이나 베란다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키가 큰 식물은 집안에 약한 사람의 에너지를 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가정의 건강운과 금전운을 흐트러뜨립니다. 화분 개수가 많다면 몇 개는 정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만약 화분 개수가 가족의 수보다 많다면 사람이 아니라 식물이 집의 주인이 되어 집안의 몸이 아픈 사람의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4인 가정 기준으로 23개 정도의 화분이 적당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6번째, 등나무. 혹시 집 안에 등나무로 만든 가구나 의자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등나무를 집 안에 둘 경우 사람에게 상당히 유해한 살을 미쳐 줄초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등나무는 풍수학적으로 망자의 영혼과 기운을 끌어들이는 음택의 기운이 정말 강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음택의 기운이 강한 나무는 함부로 키우시면 안 되고 가구로도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 등나무로 만든 가구를 쓰시고 계시다면 본연의 자리인 야생으로 돌려놓으시는 걸 권장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는 식물을 알아보았습니다. 큰 부자일수록 풍수지리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멀리하고 좋은 에너지를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작은 운을 허투루 여기지 않으며 작은 운이 큰 복을 불러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집안에 좋은 에너지를 불러오는 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기원해드리며 각자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나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함께 복을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 안에 들이면 좋은 기운을 뺏어가 부잣집도 한순간에 거지로 만드는 식물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미와 관상용으로 집안에 갖가지 식물들을 들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식물들을 집 안에 잘못 들였다가는 집안에 좋은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불운이 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식물과 관련된 풍수적인 견해를 불신하는 분도 있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석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또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신다면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잣집도 한순간에 거지로 만드는 식물. 첫 번째, 수치입니다. 흔한 상식선에서는 검은 숯은 정화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학적으로 접근하였을 때 숯은 생기가 없는 식물이라 좋지 않습니다. 호흡기계가 좋지 않으셔서 숯을 공기 정화 용도로 쓰시고 싶다면 보이지 않는 서랍이나 사각지대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숯이 내뿜는 음이온이 뇌파를 진정시켜 불면증을 완화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부자리 머리맡에 두시는 분들 있으실런지 모르겠네요. 주무실 때 머리맡에 숯을 두시는 건 풍수학적으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숯은 잠에 든 동안 사람의 긍정적인 기운을 흡수해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신발장 구석이나 냉장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이외에는 훤히 보이는 위치에 숯을 두시는 것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잣집도 한순간에 거지로 만드는 식물. 두 번째, 넝쿨 식물입니다. 지금은 많이들 사라졌지만 가끔 길 걸어 가시다가 빨간 벽돌 주택이나 담장에 넝쿨이 둘러져 있는 거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넝쿨 식물은 함부로 집 인테리어로 쓰시면 안 되는 식물입니다. 특히 거꾸로 달려 있거나 천장에서 내려오는 넝쿨 식물은 집안에 음기 에너지를 채워서 가족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도 부정적인 기운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넝쿨 말고도 거꾸로 매달려 내려오는 형태의 식물은 이혼이나 가난을 불러들입니다. 또 주방 외벽에 넝쿨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바로 제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방은 집안에 안 좋은 살기를 태우고 재물을 지켜주는 중심이기 때문에 돈이 자꾸 새어나가시는 분들은 꼭 넝쿨을 치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부잣집도 한순간에 거지로 만드는 식물. 세 번째, 죽은 식물입니다. 집 안에 계신 분들은 집에 있는 식물 지금 한번 살펴봐 주세요. 혹시 관상용으로 사셨거나 선물 받은 식물 중에 관리를 잘 못해서
죽어있는 식물 없으신지요? 집 안에 죽은 식물이나 나무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죽은 식물인데 뿌리는 살아있더라도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 뿌리만 남은 상태인 화분은 가난한 기운을 불러들이는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버리기 귀찮다고 집안에 방치하지 마시고 봄맞이 기념으로 날 잡아 청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부잣집도 한순간에 거지로 만드는 식물. 네 번째,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은 전체적으로 형태가 뾰족한 느낌이 있어 나쁜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특히 선인장에 꽃까지 피었다면 집 밖 마당이나 베란다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식물은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집안의 따뜻한 기운을 모조리 흡수해 간다고 합니다. 또 선인장의 뾰족한 잎은 모서리살을 맞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언쟁이나 다툼 심할 경우 사고, 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 하루빨리 집 밖으로 옮기시길 권유드립니다. 선인장 이외에도 송곳이나 칼처럼 뾰족한 물건은 보이지 않는 서랍에 넣어두시는 것이 집안을 화목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부잣집도 한순간에 거지로 만드는 식물. 다섯 번째, 큰 식물입니다. 키가 큰 식물은 집안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러니 앉은 키보다 큰 식물은 마당이나 베란다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키가 큰 식물은 집안에 약한 사람의 에너지를 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가정의 건강운과 금전운을 흐트러뜨립니다. 화분 개수가 많다면 몇 개는 정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만약 화분 개수가 가족의 수보다 많다면 사람이 아니라 식물이 집의 주인이 되어 집안의 몸이 아픈 사람의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4인 가정 기준으로 23개 정도의 화분이 적당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등나무. 혹시 집 안에 등나무로 만든 가구나 의자가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등나무를 집 안에 둘 경우 사람에게 상당히 유해한 살을 미쳐 줄초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등나무는 풍수학적으로 망자의 영혼과 기운을 끌어들이는 음택의 기운이 정말 강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음택의 기운이 강한 나무는 함부로 키우시면 안 되고 가구로도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 등나무로 만든 가구를 쓰시고 계시다면 본연의 자리인 야생으로 돌려놓으시는 걸 권장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는 식물을 알아보았습니다. 큰 부자일수록 풍수지리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멀리하고 좋은 에너지를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작은 운을 허투루 여기지 않으며 작은 운이 큰 복을 불러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집안에 좋은 에너지를 불러오는 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기원해드리며 각자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나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함께 복을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